안녕하십니까. 이슈이다 시간입니다. 바이든 행정명령 제140195를 아십니까? 이 행정명령은 바이든이 취임한 뒤 한 달여 만인 2021년 3월 내린 지시사항으로 행정부 부서 및 기관은 주, 지방, 부족 및 자치지역 선거관리와 협력해서 투표권 행사를 보호하고 증진하고 차별 및 기타 투표 장벽을 제거하며 유권자 등록 및 정확한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투표 접근성 증진 명령입니다. 쉽고 좋게 풀이하자면 이 행정명령은 그냥 모든 국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도와라 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바이든이 굳이 이런 걸 행정명령이라는 가장 센 방식으로 행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지시 내렸겠습니까? 투표에 안 나가거나 못 나가는 저들 등등이 민주당 표 찍기 위해 동원할 수 있게 해라. 안 그러면 걔네들 이름이 등록될 수 있는 꼼수를 찾아봐라. 뭐 이런 지시인가 싶게 의심이 가는데요. 이제 11월 대선이 다가오고 대통령이 경합주 모든 것에서도 온갖 언론 공작과 사법적 기소로도 대통령의 인기를 꺾지 못하니까 최종 병기가 나올 수밖에, 바로 부땡 선거입니다. 아직까지 유튜브님의 알고리즘으로 노란 딱지가 횡행할까봐 조심스러운데요. 부땡 선거의 시도를 조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바이든 행정명령 140195가 발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데요. 공화당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연방하원위원회는 위의 행정명령과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특정 부서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행정부 15개 행정기관 수장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소환장 목록에는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내무부, 노동부, 관리예산처, 국무부, 교통부, 재무부 및 농무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서들이 행정명령 140195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표 동료라는 명목하에 국토안보부, 국방부, 노동부 같은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정말 부땡 선거, 이걸 공화당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이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잠재적으로 당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유권자 동원 계략이라고 따가운 비판을 받았고 조사와 감시를 받고 있긴 합니다. 워낙 행정명령 자체가 노골적이죠. 소수계와 소외계층의 투표와 유권자 등록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무조건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노력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브라이언 스틸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은 11월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바이든의 행정부 수장 15명을 소환해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특히 1993년 전국 유권자 등록법 NRA의 조항과의 호환성과 관련해 행정명령 140195의 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스틸은 기관에 보낸 소환장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스틸 위원장은 의회는 연방기관의 특정 기능과 임무를 위임하며 연방기관은 법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의회가 HUD의 권한을 위임하는 데에는 미국인에게 유권자 등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140195는 모든 연방기관이 유권자 등록 및 유권자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전략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일부 기관들이 전략 계획에 명시된 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새로운 연방근로학습 요건과 중소기업청이 미시간주와 유권자 등록 협약을 체결한 것 등이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민주당 지지 계층에 대한 유권자 등록률 제고를 실시하고 있는지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합니다. 스틸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와 다른 기관의 조치 모두 상당한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며 그중 일부는 해당 기관이 작성한 전략 계획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원회는 행정명령 14019를 폐지하고 기관의 전략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이든 정권의 부땡 선거 계획 중 일부를 분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스틸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함에 따라 요청된 전략계획 및 기타 문서를 통해 NRA가 행정부 기관이 유권자 등록에 집중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추가 입법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 아시죠? 여소야대 같은 형국에서 죽도 밥도 안 되는 법안을 어떻게든 시행하기 위한 꼼수인데 이런 특정 정당에 득표를 올려주기 위한 명령을 특정 정당 소속 대통령이 내린 것은 헌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고 매우 당연한 소리입니다. 선거는 당파적이지만 우리의 선거 행정은 결코 당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직원들이 선거 관리 현장이 넘쳐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미국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말한 스틸 위원장 응원합니다. 또한 스틸 위원장은 이 행정명령은 2024년을 앞두고 저울추를 기울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시도다. 의회가 당파적 활동을 위해 납세자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행정부의 최신 계획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바르게 이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지난 11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유권자 동원 노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백악관이 몇 달 동안이나 답변을 빙빙 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테네시주 해거티 상원의원은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공동 서명한 23명의 상원 의원과 함께 바이든에게 투표 접근성 증진 행정명령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지 않은 행정부를 질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님은 내가 그랬어? 하면서 기억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원위원회와 달리 뜀수가 섞여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행정명령은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냥 깨부수는 게 해답인데 답답한 영감님들이십니다. 이 행정명령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정당과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주요 인구 통계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소송에서 우호 의견서를 제출한 연방정부 책임재단의 사장 겸 CEO인 타렌 브래그던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투표 동료 활동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을 겨냥해 그들의 권한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바이든 득표를 위한 바이든 재선을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정명령이 실행되고 있는데 관심 갖고 실어주는 언론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 11월 선거 5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의 계획은 하루하루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 전에 대선 결과를 적중시켰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대선 재대결 결과에 대해 예측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이 66%고 바이든 대통령은 33%에 그친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로이터, 입소스 조사 등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